문재인이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또 하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이제 신년사를 밝혔고 1월 7일에는 그때 뭐 한꺼번에 하고 말지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취임 후에 기자회견인데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웃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 수준을 하고 있는데 조국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국 고초의 마음에 빚을 졌다.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지면 유무죄와 무관하게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합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줬다 칩시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의 비리를 수사 안 하도록 부탁을 좀 하고 참 내놓고 부탁하기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내 자식이나 내 가족 조사하지 마. 내 주변에 뒤지는 거 조사하지 마. 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마음에 빚을 졌다 칩시다. 그리고 누구 잡아넣지 마. 누구 좀 집어넣어. 이런 일 다 시켜서 마음에 빚을 졌다 치면 그 마음에 빚을 지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유무죄하고 무관하게 임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걸 국민 앞에 신년사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초법적 권력이나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게 검찰 개혁 요구인데 지금 검찰이 초법적 지위나 권력이 있었으면 추미애 말 한마디로 검찰 인사가 좌우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추미애의 뜻에 따라서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 부서가 다 폐지되고 또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이 문의 뜻을 받던 추미애의 의지에 따라서 다 쫓겨나고 또 수사팀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하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초법적인 기구나 권력이 저런 식으로 맥도 없이 그야말로 공수처 통과나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 눈 뜨고 그냥 멀뚱멀뚱 뺏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거 밥그릇이 깨지고 뺏기는 걸 지켜보고 이제 검사들은요 퇴직해도 정관 여우는 고사하고 경찰이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에서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초법적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입구에 좀 접근하다가 지금 박살이 나는 수준인데 지금 초법적 권력이나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청와대가 초법적 권력과 지위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와대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못 들어온다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종이 쪼가리 하나 얻어오지도 못했고 다시 또 수사한다 했는데 큰소리 쳐도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며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직접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자, 이런 권한이 있어도 영장은 기각해버리니까 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봤고 또 더 나아가서 직접 수사권이 있지만은 그 직접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권력이 작정을 하고 방해하니까 그거 그냥 무력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봤고 수사지휘 통제라는 부분도 얼마나 권력에게는 꼼짝도 못하는가도 우리가 지금 여실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을 들미기고 자빠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에게 수사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검찰이 무례를 저질렀다. 감히 나한테 칼을 들이밀려고 하는 무례를 저지를 수 있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나한테 칼을 향해
그래서 너네들은 사라져야 돼. 이게 문재인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오늘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법의 34조 1항이 왜 있는 거냐? 저는 그게 의문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하면 따라야 할 일이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하기 전에 가진 생각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를 평을 해야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자기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 총장한테 이야기하면 총장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을 누린 거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달라진 세상이니 내용 공개는 안 돼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웃기고 있습니다. 그 한 끈으로 윤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는데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문 지금 말장난합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이 임명한다는데 이번에 정세균이가 듣자니까 문재인한테 총리의 권한을 갖다가 좀 인정해 주도록 부탁을 했다. 뭐 자기가 임명 동의 조건으로 말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총리가 진짜 장관을 자기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문한테 올리면 문이 그걸 갖다가 지금 총리가 이렇게 추천한 사람을 할 겁니까? 문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키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문은 지금 23명을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가 되지 않은 채 임명을 했어요. 정세균이까지 하면 24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라는 부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그 취지가 원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이 추미애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30일 날 인사청문회를 밤에 끝났는데 2일 날 자정 0시로 추미애를 장관에 임명하는 편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리고는 8일 날 검찰 인사를 해제키는 그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게 다 법에 있어서 배웠습니까? 자, 문재인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더 큰 신뢰를 받을 거다. 이랬습니다. 자, 국민의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투표하면 어디가 나올까요? 저는 대통령, 뭐 국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검찰, 경찰 쭉 해가지고 투표를 한번 해보면요.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라고 하면 아마 대통령이 1등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을 비판을 많이 받는 기관이니까 대통령직 수행을 하는 관행을 고쳐나가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식의 길거리 민주주의에 의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지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길거리에 검찰 앞에 가가지고 뭐 검찰 개혁하라, 조국 사수, 정경심 힘내세요 하는 그 대깨문들이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을요? 아니면 국민청원이라고 해가지고 매크로 돌려갖고 20만 명, 30만 명 받아가지고 조국 수사한 사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민주적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검찰은 민주적 통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말하는 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에 더 위배되어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이 더 위배되어 있습니까? 둘 중에 문재인이 훨씬 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퓰리즘에 의한 선동에 의한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적 통제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은 독재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검찰 해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파들이 만드는 용어적 장난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울산시장 개입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산재모병원이 자기 공약이다, 대선 공약이다고 이렇게 설거머니 물타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산재모병원은, 이 모는 마더, 그러니까 산재병원 중에서 큰 규모의 이 산재 부분만을 이렇게 다루는 대형 병원이라 이런 뜻이겠죠. 이 병원은 개인적으로 2012년에 대선에 공약했고 2016년에 다시 공약했다. 지역에서 논의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지금 다 되어 왔던 문제다.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정관이 송철호와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안이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거라 말하며 대안격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했다는 말에 검찰 수사 중이니까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라 공공병원의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준 거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1조 원 정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허용했는데 산재모병원도 그게 있어서 가능했다. 아니, 정권이요, 광역시도별로 1조 원짜리를 예산 타당성 심사도 면제해주고 하게 해준다라는,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소리라고 봅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정부 성공 못하기를 바라는 듯 총선서 정치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당이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국회와 정부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들이 야당을 할 때 성공 못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앞장서서 끌어내라 버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여권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야당이라면 그건 의용이지요. 이제 4개의 1+4, 4개의 붙어먹은 놈 협의체에 그 가짜 야당들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도 그 범주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미쳐가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서 조국 수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검찰개혁에 굉장히 기여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면 지금 조국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 중인 사항이 곳곳에 많은데, 그러면 검찰은 검찰개혁에 조국이 기여했는데 그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뭐가 됩니까?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조국 수사하는 놈밖에 더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옳았느냐?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국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거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조국 임명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이제 뛰어넘어서 조국을 놓아주기 바란다. 아니 놓아주는 게 아니라 깜빵 가야지요.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자, 문은 제가 봤을 때 이성을 상실했고 김정은의 비핵화나 답방 의지를 신뢰하냐 물으니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낙관하고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며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안 믿는다 말을 남북 간의 관계를 낙관한다라고 비껴서 갔습니다. 자, 자기 입으로 이제 할 말이 없겠지요. 김정은이가 오지도 않고 비핵화가 될 리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의용이가 뭐 트럼프 메시지 전달했다가 망신당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 트럼프가 김정은 생일 축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이가 한미일 안보 순회 회의로 백악관 방문했을 때 예정없이 트럼프가 집무실로 불러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고 그걸로 부족했는지 별도로 친서도 보낸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가 쪼다 만들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 생일을 축하한 사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서울 일부 고가주택이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또 낱말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이 지금 내놓은 몇 차례의 대책이 다 지금 허사로 돌아갔다면 이 사람이 진짜 지가 말한 대로 진보 좌파인 척 하려면 국가적 주택 공급을 고려하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재벌을 사랑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문이 국가적 주택 공급 이야기는요. 죽었다 깨어나고 집값이 올라서 다 길바닥으로 나앉아도 절대 집으로 그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돈으로 국민들한테 퍼줘서 표를 사는 행동은 하지만은 그들의 재벌들의 이익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국가적 주택 공급 이야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문의 상태를 보고요. 저는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하다 이래 생각합니다.